시장 계속적으로 은근 저쪽에 대한 수급 찾기를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오버슈팅은 맞습니다. 또 하나 약간 소외받아 있는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진행되는 힘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저 PBR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어쨌건 코스피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고 코스닥도 이제 뒤따라가는 키 맞추기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 좋아지는 이 상승 흐름 이것이 꺾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또 해외의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갑자기 이제 그냥 종목을 하나 띄워놨거든요. 이게 화면 보이시면 이게 현대제철입니다. 이게 현대제철이 가만히 보면 이 정도로 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현대제철이. 왜요? 현대제철 나름 저 PBR에다가 네. 그 지주사 이슈, 경영권 이슈도 있고. 예. 회장님 편찮으시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보면 뭐 철강이 뭐 좋을 게 있겠어. 중국도 안 좋고 철강석 가격도 어쩌고 하는데 가장 코스피 종목을 볼 때와 코스닥 종목을 볼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코스피 종목은 수급에 반기를 들지 말라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피 종목에서 특히나 기관이 사버리면 게다가 외국인까지 부추겨버리면 실제로 돈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전히 지금 그 무겁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시세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확 튀어버리는 보험주나 이런 쪽에서의 힘 자체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은근 저쪽에 대한 수급 찾기를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2월 달이 있고 3월 달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 3월 달은 약간 물론 이 기업을 보면은 안 되긴 안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조금 실제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을 띄워놓고 제약바이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띄워놨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통 이제 3월로 넘어가는 경우에 아마 충분히 시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3월 주총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강력한 푸시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일부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주인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그런 이슈가 좀 잠깐 있었거든요. 카카오뱅크까지 배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앞으로 장을 바라보실 때도 의외로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은 지금보다 조금 저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반도체를 살라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원래 시세가 좋았던 뭐 제주반도체나 일부 종목만 시세가 잘 유지되는 것 같지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게 비교가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뭐 우리가 온 디바이스 에라든지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네오셈이고 엑시코인데 이 종목을 거론하면 안 되겠군요. 그냥 차트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는 이슈는 계속 진행되지만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못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아까 제가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시장이 눈을 가리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쪽이 조금 위험한 건 아니고 시세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꾸 이쪽 섹터는 제가 진짜 조심스럽지만은 하는데 루닛의 차트거든요. 우리가 한참 의료 AI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를 놓고 보면 이게 거의 거래 없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실제적으로 어지간해서는 2월 달에는 시장에서 성장주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한데 그냥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로봇이라든 이런 것까지도 같은 결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2월 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스피 종목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화장품 쪽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단순하게 중국이 뭐 춘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중소형주들은 최소한 적자는 많이 없어요.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국내 이런 개별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 그 최근에는 그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계속 밀려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제 어제 그제 뭐서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그 항생 지수가 좀 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중국의 부양 정책이 그 효과가 하루 이틀을 못 가가지고 이틀 이상을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약간 약하게 밀렸지만 내일 또 세게 밀리면 또 한국 증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어떤 요소들, 대외적인 요소들, 글로벌 악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중국의 그 1월 달 노이즈는 어느 정도 완충으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를 보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냥 이 지수도 우리가 비율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홍콩, 중국 본토가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하도가 되는 건 중국 본토가 아니고 홍콩이란 말이죠. 외국계 자금이 빠지고 한국 증시가 좀 흔들렸던 게 홍콩 지수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국 증시 부양책도 홍콩 쪽에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외국 기업들이 자금 자체가 워낙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홍콩 증시가 어저께 하루 전날 중국의 이제 부양 기대감으로 이번에 기존의 부양과는 좀 틀려요.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4% 이상의 변동이 나왔다가 오늘까지 0.5% 정도면 이렇게 좀 구심점을 주가라는 게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쫙 몇 년 동안 내려가는 기업들은 주식이든 주가집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와 저점이라고 전저점에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이 짧은 변동에서 이렇게 가격적으로 하방 지지를 보느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5천이라는 심리적 가격대가 있는 상태에서 홍콩 지수를 놓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구심점을 딱 잡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5,300 밑으로 내려가서 쭉쭉 5,300에서 20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정도는 언제든지 눌림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진 종목은 우리가 오늘 어떤 정책만으로 바로 V자 반도 6, 7천까지 가진 않아요. 그런 되돌림이 나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홍콩 증시의 변동성 자체는 제가 보기에 지수로 놓고 보면 H 지수인데요. 5,200선, 300선 정도에 대한 눌림목 정도 완성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생각보다 노이즈가 크지는 않고 다행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건 뭐냐면 좀 단기적 시각입니다만은 중국이 8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쭉 쉽니다. 예. 오히려 휴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휴장 이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국내 증시 중국 노이즈는 조금 작을 것 같고 그럼 너무 단기적 시각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월 양해에서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펼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자체가 아마 2월 말과 3월까지 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지금 강제적인 그러니까 파이낸셜 레귤레이터라고 이야기 됩니까?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거 제도 플러스 3월 양해로 넘어갔을 때 직간접적인 확실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아마 2월 말부터 3월 초중순 양해까지는 중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는 조금 그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락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한국 증시 이 구정 이후 설 이후의 한국 증시 흐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오버슈팅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지수만 바라보고 여기서 2,750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하방 지지가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증시가 방향성과 추세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뭐 같은 말에 좀 반복이긴 한데 대부분이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2월 하순부터 3월 15일까지가 감사보고서 시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역산하게 되면 3월 동시가 만기에 나오는 3월 15일과 그 전주의 한 3주 동안이 가장 재무 상태가 좀 부실하다든지 적자 기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워낙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뭐 캐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통 2월 중순부터 3월 초중순까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약간은 이번에 이 밸류 이슈가 아니다 그래도 실적 기반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크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주가가 혹시 좀 내려가더라도 실적이 만약에 좀 견조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또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아까 이게 제가 아까 약간 일부 특징주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IS 동서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두드렸었거든요. 원래 좋은 기업인데 최근 2, 3년 동안 배당을 안 왔는데 돈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신다면 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소외는 받지 않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 물론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또 사례를 네. 들어주시긴 했지만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게 뭐 주목해야 될. 예, 쉽다 그러는 게 자 보면 금융주, 보험주, 자동차 뭐 이제 조금 한번 시세가 난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라는 것과 코스피 중소형주 그다음에 3월 주총하게 되면 섹터가 조금 좁아집니다. 그 좁아지는 섹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의류 업종도 나쁘지가 않아요. 의류. 첫 번째 의류라는 키워드를 한번 세워봤거든요. 이거는 한섬에 잡힌데 단순히 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내 의류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와 실적을 좀 안고 있어요. 굳이 이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의류 관련 쪽에서는 한섬이라든지 뭐 화성엔터라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실적 자체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을 좀 다지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말했던 잉거루드랩이라든지 이런 약간 중소형 인디 브랜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 행진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이 코스닥 성장주 막 파닥파닥 움직이는 것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막 20%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스피 종목들은 조금 무겁지만은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너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클리오처럼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어느 정도 클리오도 나쁘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중소형 화장품, 중소형 의류주들도 또 하나 약간 소외받아 있는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저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대차를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높게 보지 않습니까? 주가도 이게 보면 코로나 주가 지금 넘어섰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27층인데 하시는 분들도 그때 사신 이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가 23만 원이 최근 3년에 박스를 떨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30만 원 가라는 법도 없고 여기서 빠져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에 들어온 흐름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에 나온 이슈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뭐 무디스가 시용 등급 상회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계속 나온 이야기가 현대차가 연간 한 700만 대 중에서 100만 대 정도가 인도거든요. 근데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SL이나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화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현대 기아 가니까 같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밸류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ROE하고 PBR이 낮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놓고 보면 대부분이 글로벌 파트너를 갖고 있어요. 지점망 자체가. 뭐 SL은 물론 북미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게 이제 현대차만큼의 정도의 파워는 아니겠지만은 생각보다 괜찮은 로테이션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화신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급등한 세연이하도 그렇고 하나하나 조금씩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SL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현대 기아차의 밸류 라인으로 가긴 가는 데인데 꼭 인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인도적 상장 이슈가 나왔던데 시장의 대장이 누가 뭐라 그래도 현대차라는 것은 자동차 연쇄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해도 갑자기 이건 너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모트렉스처럼 조심하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할게. 그냥 내비게이션 납품한 현대차 라인업 이런 거는 조금 소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인데 실적이 나온 왜냐하면 서현 이하가 사실은 폭등한 이유가 실적 자체가 압도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PBR이 낮기는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PBR이 낮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튄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지금 뭐 어쨌건 계속 들어와서 우리 뭐 원달러도 좀 내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 이 부분. 뭐 그걸 제가 사실 알 수 없죠. 우리 양봉 선생님이 알 수가 없지. 아니 그게 이제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얘기하고 싶죠.
뭐 뭐 외국이랑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이 샀다고 안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까 뭐 우리가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면 삼성이 제일 많이 사고 있고, 저걸 최근에 한 열흘 동안 놓고 보면 현대 기아차 많이 사고 금융주 쭉쭉쭉 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빠져나갈 이슈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한국 증시가 우리가 얼마나 냉소를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좀 했었거든요. 유독 한국 증시가 1월 달에 많이 냉소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증시가 많이 내려갈 게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가 1월 달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네. 예, 이게 보기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증시도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게 딱 그거거든요. 어차피 홍콩 지수 흘러내리고 있다가 1월 연초부터 얻어 터진 거예요. 이게 훅 터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완충되는 작용으로 간다면 그런 관점에서 원화 환율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하게 엑시트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까 우리 투자자별 동의에서 본 대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진행되는 힘 자체가 거의 코스피 종목에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구정 연휴 때 이제 뭔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건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종목과 섹터들 네.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식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야, 내가 지금 주식 공부한 듯이 해서 맨날에 서울대 가고 판검사 했겠다 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럼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공부한다고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주식은 결국 얼마나 많이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냐의 싸움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잘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인데 운이 좋기 위해서는 미리 열심히 해서 기본기를 다져놓고 기본기를 계속 키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양봉 선생님, 하창봉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도 양봉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양봉. 네, 고맙습니다.